9월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합니다. 무역 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호주와 러시아는 국가 재정을 자원으로 해결합니다. 원유 등 원자재를 수출해서 국가 재정에 충당합니다. 러시아가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유와 같습니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 호황은 삼성전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화를 벌어오고 2014년 이후 법인세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를 지탱한 힘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23년부터입니다. 영업손실이 11.5조입니다. 반도체에서만 15조 적자를 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이렇게 적자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급락은 삼성전자가 예전의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 발생한 원인도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수출은 사상 최대치로 가고 있지만 법인세 비용은 과거와 다르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체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FTA에서 최대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9월 수출이 사상 최대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야 합니다. 가장 좋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급입니다. 1인당 GDP는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합니다. 대전 성심당을 예로 들어보죠. 성심당이 빵 매출액이 늘어나면 GDP는 증가합니다. 성심당은 직원을 늘리고 성심당의 밀가루 등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매출액도 늘어납니다. 재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직원을 늘리게 되고 직원들은 받은 월급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택시를 타고 미용실에 갈 것입니다. 식당 주인, 택시 운전기사, 미용실 직원들은 성심당에서 빵을 사 먹을 것입니다. 돈이 오고 가면 부가가치는 창출이 됩니다. 또한 대전 빵 축제를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은 대전으로 오게 되고 대전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돈이 오고 가면 부가가치는 형성이 됩니다. 1인당 GDP는 상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돈을 부동산업에 퍼붓고 있습니다. 성심당과 같은 기업들이 탄생하도록 자본을 집중해야 하는데 부동산업에 돈을 퍼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빈 상가만 늘어납니다. 부동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건물 가격은 급등합니다. 강남에서도 빈 상가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건물 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대출을 늘려줍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제2의 성심당,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유 시추와 같습니다. 실패하는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된 기업은 탄생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주가를 띄운다고 밸류업이나 하고 있으니 실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밸류업을 한다는 의미는 기업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최근 고금리에도 대기업들에게 대출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파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주가가 높다고 경제에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 증가로 경제에는 이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경제는 망가집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높은 임대료 때문입니다. 부동산업으로 돈을 퍼붓고 있으니 시중에 돈은 없고 임대료는 오르니 자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죠. 우리나라를 자본주의로 착각하는 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사회주의입니다. 부동산에 정부는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말처럼 수출은 줄어들고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달러가 유출이 되면 국내 경제는 완전하게 엉망이 됩니다. 최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료 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만약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탈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인 의료 시스템을 망쳤기 때문에 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면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 때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엉망이 될 때 한국은행이 부채의 화폐화로 원화를 공급하면 달러 환율은 급등하게 되면서
국내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통화량을 대폭 늘렸으니 부동산 주가는 급등합니다. 이것은 원화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증시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과 경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급등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인위적 상승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아르헨티나 페소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미친 정부가 부동산 살린다고 부채의 화폐화로 원화 발행량을 늘리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자본 유출은 본격화되고 아르헨티나처럼 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올 때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절 베트남 전쟁과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1980년대까지 금리는 아주 높았습니다. 금리와 경제는 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침체는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호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